기후 네트워크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에너지와 기후 변화의 문제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4회의 테마는 교토의정서를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툴이 됩니다. 교토의정서는 국제연합이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감축이 필요하다고 뚜렷한 목표를 정한 획기적인 협의였습니다. 최초의 감축 의무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입니다. 이 5년간 선진국은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를 감축할 것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2012년이 그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감축 의무는 6%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온난화 방지를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면서 원전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는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최근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90년 이후는 교토의정서 협의에 따라서 일본 국내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이 기간은 꽤 길었네요. 네,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면 산업계가 크게 반대를 하려서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상 최고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작은 대응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인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대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교토의정서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08년도에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만 정부의 대책에 의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죠. 네, 미국의 김융위기 사태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경제 침체의 결과입니다만 일본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작년에 있었던 지진 재해와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은 지금 원전을 정지하고 화석연료가 증가하여 또다시 배출량이 늘어나 교토의정서를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염려되는 것과는 다르게 교토의정서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진재해 전인 2010년도와 지진재해 후인 2011년도의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의 원전 발전량은 매달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그다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 증가로 그친 것은 이외의 결과네요. 원전에서 발전하던 양만큼 그대로 화석연료가 이용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에너지 절약으로 상쇄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 들어서 원전의 가동률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증가를 하였지만 201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달도 있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4년간의 실적에 더하여 2012년도분을 합해서 목표 달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일 원전을 가동하지 않은 영향으로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10% 이상 증가한다고 과도하게 예측해도 일본은 6%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6% 감축 중 3.8%는 산림의 흡수 효과를 예상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1.6%는 해외에서의 감축 쿼터를 구입해서 메울 계획입니다. 원전 사고를 감안하더라도 남은 0.6%의 국내 감축분은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교토 의존서를 지키지 못하고 세금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감축 쿼터를 구입하니 나라 재정이 흘러나간다는 말도 들립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11년도에 이산화탄소 배출 실적이 원전 의존이 낮아져도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크네요. 네, 에너지 전략의 중요성은 작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2012년은 원전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에너지 전략을 실천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